한국 방산이 명실상부한 월드클래스로 올라서며 한국의 혁신적인 신무기를 가장 먼저 손에 넣기 위한 해외 각국 군사 관계자들의 시선이 한국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개최된 2023 첨단 국방 산업전에서도 한화에서 공개한 각종 신무기들이 이목을 잡아 끌었는데요. 그런데 그중 하나의 신개념 방어포탄이 VIP 고객 폴란드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얼마 전 천무가 도착한 폴란드에서 이것까지 있다면 국경에서 도발을 이어나가고 있는 벨라루스 따위야 코웃음치며 무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과연 어떤 무기가 폴란드군을 흥분시키고 있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뢰라고 하면 일일이 손으로 지뢰를 설치하고 그 위를 흙으로 덮는 이미지가 떠오르겠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뢰 설치 방법은 말 그대로 쏴서 뿌리는 것입니다. 일명 지뢰살포탄이라 불리는 포탄을 곡사포나 다연장 로켓으로 발사하면 공중에서 대인, 대전차 지뢰들을 흩뿌려 순식간에 넓은 지역을 지뢰지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만약 적군이 각종 장비를 동원해 지뢰를 제거하며 전진한다 해도 지뢰살포탄을 발사해 후방을 다시 지뢰지대로 만들어 퇴각로를 차단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지뢰지대로 인해 양군의 기갑부대도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얼마 전 공개된 우크라이나 교전 영상인데요.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는 도네츠크 지역에서 전차 세대와 장갑차 세대로 이루어진 러시아 기갑부대가 공세를 위해 진격하던 도중 지뢰지대를 맞닥뜨리고 우회하려 했지만 결국 지뢰를 밟아 선두 전차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주춤한 러시아군을 향해 우크라이나의 포격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6대의 기갑 차량은 순식간에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지뢰지대를 이용해 피할 구석을 없애고 포격을 가하는 우크라이나군의 전술은 러시아군의 막대한 피해를 강요하고 있는데요. 회피기동을 하자니 지뢰를 밟고 지뢰를 무서워하면 폭격을 맞게 되니 도저히 피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전술을 러시아군도 똑같이 사용하고 있어 러시아군이든 우크라이나군이든 전선을 뚫기가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방어전에 있어 지뢰살포탄은 공격자에게 일방적인 손해를 강요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체계인데요. 사실 우리 군에서도 이미 지뢰살포탄을 보유하고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K9 자주포로 발사하는 155mm 대전차 지뢰살포탄 KD-515인데요. 지뢰살포탄의 효용성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한국군은 미국에서 개발된 155mm 곡사포용 대전차 지뢰탄을 구매해 운용하고 있었고 2007년에는 우리 기술로 155mm 대전차 지뢰포탄을 개발해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한화에서 개발한 이 포탄은 단 한 발만으로 총 6발의 대전차 지뢰를 살포해 해당 구역을 전차가 접근 불가능한 지뢰지대로 만드는 것이 가능한데요. 살포된 지뢰는 일반적인 대전차 지뢰로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사전에 입력된 시간 이후에는 스스로 폭발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지뢰살포탄도 일종의 집속탄이라고 할 수 있기에 아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탑재된 기능이죠. 그러나 전차와 장갑차의 방호력이 높아지며 곡사포탄으로 살포할 수 있는 소형 대전차 지뢰는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욱 강력한 대전차 지뢰를 원거리에서 살포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 이번에 한화에서 공개한 천무 기동저지탄인데요. 천무의 239mm 로켓으로 대전차 지뢰를 살포하기 위해 개발된 로켓으로 해당 로켓에는 일반적인 지뢰가 아닌 스마트 대전차 지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기존 대전차 지뢰는 땅속에 묻혀 있다가 충격이 가해지면 폭발해 전차나 장갑차 하부를 공격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지뢰에 대응하기 위해 하부 방호력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아예 지뢰에 대한 방호력만 극단적으로 높인 MRAP라는 독특한 장갑차가 등장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에 맞춰 지뢰 역시 진화를 이루어냈으니 바로 하부가 아닌 머리 위에서 공격하는 스마트 대전차 지뢰가 등장한 것입니다. 이번에 한화에서 공개한 기동저지탄 역시 일종의 스마트 지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화의 스마트 대전차 지뢰는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총 5개의 진동감지 센서와 3개의 청음 센서를 가지고 있으며 한화 관계자에 따르면 진동감지 센서는 1km 이상 떨어진 차량의 진동도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이 100m 이내까지 접근하면 청음 센서로 정확한 위치를 계산하고 목표물 상공을 향해 상부 공격탄을 발사하는데요. 이 상부 공격탄은 30에서 40m까지 솟구친 후 공중에서 4초 정도 회전하면서 적외선 센서로 목표물을 포착하고 탐지된 목표를 향해 EFP탄을 발사합니다. 관통력을 극대화한 이 성형장약탄은 소량의 폭약만으로도 80mm 수준의 관통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비교적 얇은 전차의 장갑을 뚫기에 충분한 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핏 보기엔 스마트 지뢰가 기존 방식의 지뢰보다 강력해 보이지만 상용화되기 어려운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센서 때문에 지뢰임에도 땅에 매립할 수 없어 적군에게 발견되기 쉽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다연장 로켓을 이용해 살포할 수 있다면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없는데요. 어차피 공중에서 흩뿌리는 방식의 지뢰는 땅에 매립할 수 없기 때문에 먼 거리에서 작동할 수 있는 스마트 지뢰가 오히려 발각될 확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스마트 지뢰라는 이름답게 원격에서 조작이 가능하기에 드론을 통해 적이 접근하는 것을 보고 있다가 작동시켜 일종의 크레모아처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군이 해당 지뢰지대를 돌파해야 할 때는 비활성화시킬 수도 있는 진정한 차세대 지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기능 덕분에 이 지뢰 살포탄이 가장 먼저 배치될 곳이 다름 아닌 해병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는 9월부터 천무의 성능 향상을 위한 고성능 다련장 개발 기술 연구 프로그램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해당 계획서에서 상륙형 다련장 발사대 개발이라는 독특한 과제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상륙작전은 적의 방어를 뚫는 작전이기에 화력 지원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해병대의 상륙 장갑차에도 다연장 발사대를 장착하고 화력 지원 플랫폼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인데요. 그리고 이러한 해병대용 다연장 시스템에서 한화에서 개발한 기동저지탄을 운용하겠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방어 무기인 기동저지탄이지만 공격에 사용할 경우 적진을 순식간에 지뢰지대로 만들고 아군이 진격할 때는 원격에서 지뢰를 비활성화시켜 전선을 단숨에 밀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속한 돌파력이 필요한 해병대에 적합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화의 기동저지탄은 2021년부터 개발이 진행 중인 사업으로 올해 선행 개발이 끝나며 2024년부터 본개발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제 막 선을 보인 한국의 신무기에 벌써부터 많은 국가들에서 흥미를 표하고 있는데요. 특히 천무를 도입하여 해당 탄을 곧바로 운용 가능한 폴란드에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껏 보지 못한 수준으로 국경 수비를 강화하고 있는 폴란드이지만 이빨이 빠졌어도 여전히 호랑이인 러시아의 위협에 아무리 무기를 늘려도 모자라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게다가 최근 벨라루스의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며 폴란드 국경지대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1일 미 국무부는 벨라루스에 체류 중인 자국민들에게 즉각 출국할 것을 권고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벨라루스에 대한 여행 경보를 가장 높은 4단계로 격상시켰습니다. 4단계는 심각한 목숨의 위협이 있을 수 있으니 여행을 금지하는 단계로 어길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전에도 벨라루스 국경지대가 여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해뒀었지만 전 국민의 탈출을 종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벨라루스 당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계속해서 조장하고 있으며 벨라루스 내 러시아군도 증강되고 있어 현지 법의 자의적 집행, 구금 위험 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국인이라더라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게다가 두다 대통령은 지난 22일 러시아가 벨라루스로 전술 핵무기를 이전하고 있다고 고발했는데요. 벨라루스 대통령 루카셴코는 핵무기가 오히려 폴란드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쳐 어이를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벨라루스는 지금까지 러시아의 괴뢰국으로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을 파견해왔으며 전쟁 범죄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끌고 와 칠러 반미 세뇌 교육을 실시했다는 혐의로 국제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죠.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에서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들을 구호한다는 명분으로 벨라루스로 이송하여 북한이나 다름없는 수준의 세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에게 부모를 잃은 아이들에게 푸틴 대통령을 찬양하게 만들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외치게 만든 것인데요. 이 천인공노할 전쟁 범죄 행위에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도 분노를 표출하며 국경지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폴란드군은 국경을 단단히 걸어 잠그며 국토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한국 무기에도 관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한국의 방산 계약은 이게 끝인가 하면 또 한 번 모두를 놀라게 만든 추가 계약이 발표되고는 했는데요. 얼마 전에는 한국과 폴란드가 공동으로 손을 잡고 새로운 중장갑차를 개발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단순히 무기를 팔고 사는 관계가 아닌 함께 나아가는 더욱 깊은 관계의 파트너가 되었다는 것을 공표했습니다. 때문에 천무를 도입한 폴란드와 손을 잡고 천무의 신형 탄약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에서 종류를 가리지 않고 탄약에 대한 소요가 높아지고 있기에 한국의 힘으로 폴란드를 유럽의 탄약 공장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여준 것처럼 한국 무기에 멈추지 않는 진화는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한 것이 옳았다는 걸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무기를 팔고 나면 사후 서비스는 나몰라라 하고 멋대로 단종시켜버리며 부품도 얻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은 무기를 거듭해서 개량하며 그 발전에 구매국들도 동참할 수 있게 해주고 있죠. 명품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드러난다고 하는데 한국 무기에 딱 적합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혁신적인 신무기가 등장해 세계를 놀라게 만들 그날을 기대해보며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